자, 안녕하세요. 판례 읽어주는 남자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 하시는 분들의 최대 이슈죠.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문을 이제 읽어드릴 거예요. 하나는 실형 나온 사례고요. 하나는 집행유예가 나와서 이 대표님이 기소됐지만 살아나간 그런 케이스. 두 가지 판결문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비교를 조금 해드릴 겁니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나 아닌 우리 기업의 대표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판례 시작하겠습니다. 땡땡제강 판결문이에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받고 재판받은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은 실형이 나온 사건입니다. 등장인물은 이제 이렇게 이분 한 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도급받은 사람 사업주랑 도급 준 사람 대표랑 그 다음 회사 역시 피고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보통 세트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점적인 거는 이 제일 큰 회사의 대표이사의 처벌이죠. 사실은 우리 기업 대표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큰 회사는 2014년부터 개인 사업체인 땡땡산업과 도급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면서 매년 갱신한 방법으로 일을 준 거예요. 피고인 B는 제일 큰 회사의 대표이사이고요. 피고인 A는 좀 작은 산업의 이제 사업주이고 돌아가신 분은 작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입니다. 작은 회사의 대표가 22년도 3월경에 야외 작업장에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중량물 인양 작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으며 큰 회사 대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방열판을 들어 올리고 중량물과 근접하여 크레인을 조종하게 하였다. 그래서 방열판을 들어 올릴 때 고리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해버렸고 이게 피해자를 덮쳐서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었다.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경 삼성 창원병원에서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 A, 작은 회사의 대표에게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추락, 낙하, 협착 위험 예방의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 주의 의무가 있고요. 중량물 취급에 대해 이렇게 안전거리 확보 등 사고 방지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은 의무가 있고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그 이행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기별로 평가 관리해야 되고 제3자에게 업무 도급을 할 때에는 그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에 정해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 작은 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7년이 처단형의 범위고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서 45년이 처단형 범위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감옥에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벌금이 나옵니다. 최종 결론 어떻게 되냐? 작은 회사의 대표님은 집행유예가 나오셨지만 큰 회사 대표님은 징역 1년이 실형받고 법정 구속되셨어요. 요 항소심 가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큰 회사 벌금 1억 나왔습니다. 징역 1년이면 최하단을 선고한 거긴 한데 이렇게 최하단을 선고한 이유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요. 사건 이후에 큰 회사 대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였고 과태료까지 자진 납부하였고 그 이후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의 사업체는 폐업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회사 대표님은 지금까지 전과도 없으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다만 불리한 정상은 큰 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약 10몇 년 사이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몇 가지 적발이 되었고 결국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경우고요. 종전에도 한번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재판을 받았고요. 이게 두 번째 사고라는 거예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거는 맞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죄책이 무거워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큰 회사에게도 대표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큰 회사 대표의 징역 1년 실형이 나왔고 큰 회사에는 1억 원 벌금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이거는 집행유예로 살아나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를 또 여러분이 어떤 사실관계 어떻게 결론냈는지 보시면 대충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는 집행유예 나오고 이런 거는 실형이 나오는 거나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피해자는 비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고 재판 받으시는 분은 대표와 이 회사 자체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표님은 회사의 대표이사고 경영 책임자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죠. 그리고 이 회사는 대구에 있는 근로자 100명 정도의 철강 제품을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피해자분은 여기 일하시는 근로자이고 이 대구 소재 회사에서 언코일 작업 진행하던 중에 피더를 통해 이 생산 설비로 투입되는 것들을 넘어가려 하다 이에 허벅지를 베이는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야 되고 벨트,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덮개,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된다. 재판받는 피고인은 산업안전기술원으로부터 D강의 작업자가 접근할 경우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술 지도를 받은 사실도 있어서 이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해당 작업 장소에 출입문이나 이런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안전 시스템이 미비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이 회사는 벌금형 정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 그런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역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했죠. 그 다음 사고 발생 후에 안전통로 설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비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처벌 전력이 없죠. 앞에 사건과 다르게. 그래서 그 밖의 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표님은 징역 1년, 주식회사는 벌금 7천에 처해졌고 대표 같은 경우에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래서 결국 징역 1년을 받았지만 2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됐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아서 감옥에 가지 않은 사건입니다. 앞에 사건과 차이가 뭐죠? 앞에 사건은 이미 사망사고가 한번 발생했어요. 또 발생한 거예요. 이건 처벌 피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유족 합의 잘했고 반성하고 있고 안전조치 의무 이행 다 했고 처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약간 열상 입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판례 두 개를 분석을 해드렸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여러 경로로 요새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감을 잡는 것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다른 판례 자료나 사례를 얻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료 공유나 이런 것들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성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